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47, 한 문제 틀려야 되거든요. 한 문제. 두 번째가 43이에요. 43이면 7점이 마이너스지. 그럼 3점짜리 하나에 2점짜리 두 개를 틀려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3점짜리를 틀릴 확률이 높니? 2점짜리를 틀릴 확률이 높니? 그 3점짜리 틀릴 확률이 좀 높죠, 그죠? 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43점이 무슨 뜻이야? 적어도 3점짜리 두 개만 틀려라 이런 뜻이에요. 됐네? 그리고 세 번째가 36점입니다. 여기는 4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7점이나 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요 아래 부분의 학생들은 좀 적어요란 뜻이에요. 이게 고3 6월 모의고사 등급 컷입니다. 1등급 47점. 하나 틀리면 1등급이에요. 두 개, 세 개 틀리면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원을 하는 애들 중에 고3 애들 중에 1, 2등급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 두 번째 45점 1등급이고요. 36점 2등급입니다. 그럼 민서 같은 경우에는 요 범위에 해당되니까 2등급을 맞은 거죠. 그것도 2등급의 좀 위쪽을 맞은 거 맞지, 그치? 됐나요? 세 번째가 27점이에요. 그럼 민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될 테니까 3등급이 되겠죠. 됐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게 고2예요. 고2. 이 고2 6월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면 고3이랑 고2를 비교해 보면 1등급의 차이는 2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2등급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 그지? 무슨 뜻? 아직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예요. 하지만 잘하는 애들은 고3이랑 비교해서 실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고2까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잘하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이 좀 부족한 애들이 많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 무슨 싸움이냐면 얘네들은 고2 6월 모의고사에 1등급을 맞은 애들은 그대로 1등급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고2에 2등급을 맞은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서 고3은 문제 어려운 거 알잖아요. 연습을 해서 얼만큼 올리냐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그 실력이 그대로 가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비슷하면 등급이 낮아지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2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이 얼만큼 올려주느냐가 그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요. 47, 44, 36, 37. 자, 질문이요. 점수 더럽게 높지? 그지? 얘보다 더 높지? 자, 질문. 고2, 고3 누구? 됐나요? 무슨 과목? 잘 봐. 이게 고2 화학원이에요. 이게 고2 화학원의 6월 모의고사?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똑같은 학년의 모의고사? 1등급 컷입니다. 신기하지? 보세요. 장난 아니게 높지? 고3 물리원보다 훨씬 높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 화학원이 물리원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다예요. 탁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여기 고3 애들 막 가르치잖아요. 물리원도 하고 화학원, 생물원도 해요. 그런데 화학원이 수능은 뒤지게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원을 수능 보는 애들이 물화생지 중에 가장 적어요.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과목의 난이도가 점점점 낮아진 거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이 훨씬 많이 낮아졌어, 난이도가. 니네가 보는 물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난이도가 아주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근데 화학원은 낮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아요, 점수가. 화학원 잘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죠. 얘네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수능 과목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뭐 그때 가서 정하는 거지만 물리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예요, 아직. 선행을 하는 너희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배웠으니까 차근차근 연습 좀 해줘서 잘하는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시험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죠? 모의고사니까. 자, 일단 문제 풀이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그림은 관람차 A, 바이킹 B, 기차 C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1번부터 한번 보면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써 있죠.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로 분류해요. 이게 등속도 운동인지 등가속 운동인지 아니면 가속 운동인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럼 등속이란 얘기는 방향이 변함없어야 되거든요. 속력이 변함없어야 돼요. 이게 일정한 애를 골라라 이런 뜻이고요. 등가속은 방향이 변해요. 속력도 변해요.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변하니 안 변하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A 한번 볼까요? 빙글빙글빙글 돌면 일정한 빠르기니까 얘지. 그지? 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러니 A의 경우에는 속력은 일정하니까 방향이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향이 변하면 이쪽 태클 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라고 쓰는 겁니다. B는 야왕복 운동한대요. B는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겠죠. 얘도 변해요. 그럼 B는 일단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네요. 직선 레일에서 속력이 빨라지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속력은 변하지만 방향은 일정한 거 맞지? 그럼 얘는 속력만 변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때? 시험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무슨 문제냐고? 고등학교의 첫 단원에 나오는 운동에 대한 내용은 방향을 찾는 시험 문제구나 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찾는 시험 문제가 1단원의 포인트예요. 답은 2번 정답 써오시면 되고요.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Y축의 동그라미 그래프가 나오면 Y축의 동그라미 여기 그래프가 나왔어요. Y축이 위치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뜻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기울기가 있을 테고요.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Y축이 위치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기울기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속력이라는 뜻이고요. 면적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됐나요? 요걸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0에서 5초까지는 위치가 15m 변한 거 맞지? 그치? 이동거리는 15m입니다. 방향에 상관이 없죠. 속력은 기울기. 자, 기울기는 0에서 5초가 크니 5에서 7초가 크니 5에서 7초가 큰 거 맞죠? 그럼 3일 때와 6일 때가 같니? 아니요. 6일 때가 커요. 니은은 X. 5초에서 7초까지 등속도 운동한다. 보세요. 기울기가 5초에서 7초까지도 기울기가 일정한 거 맞지? 그지? 그럼 기울기가 무슨 뜻이라고? 속력이란 뜻이니까 속력은 똑같구나.
그럼 등속도 운동하겠구나. 디귿 동그라미가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Y축을 판별하세요. 그래프가 나오면 Y축에 들어있는 의미를 판별하는 겁니다. 위치 그래프니까 기울기로 문제를 푸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 3번 어려워하는 애들 많습니다. 자기력을 받아 이렇게 력이라는 힘이 나오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화살표를 그리세요. 힘이 나오면 화살표를 그립니다. 잘 봐. A라는 애가 여기에 둥둥둥 떠 있고요. 네, A. B라는 애가 여기 있어. 지표면이 여기 있지. 됐나요? 시험 문제의 첫 번째. 공중에 떠 정지하고 있구나. B가 위에 있고 A가 아래에 있네요. 요 녀석이 지금 정지하고 있대요. 그럼 정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정지 동그라미. 그럼 정지하고 있는 애는 알짜 힘이 얼마인 거야? 알짜 힘은 0입니다. 기억은 무조건 동그라미가 되겠죠. 정지라는 단어를 쓰면 알짜 힘은 0이에요. 자, 그럼 B에 해당하는 힘을 한번 볼까요? B는 말이야. 원래 아래로 떨어져야 되죠. 그죠?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에요.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B의 중력이에요. 이게 B에 작용한 중력이죠. 그지? 그런데 중력만 받으면 B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알짜 힘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예요. 요 힘이 뭐냐 이거야. 그 힘이 뭐야?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죠. 그죠? A가 B를 위로 밀어주는 힘. 이게 자기력이에요. 청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힘을 찾으면 시험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A라는 애도 있었어. A. 그죠? 그럼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얘가 받았으니까 가운데 요 힘은 청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럼 A만 B를 밀어주니? 아니죠. B도 A를 같은 방향으로 눌러줘야 되지, 그치? 그게 자기력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애도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기력과 여기에 있는 자기력은 크기가 같겠죠.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 써볼까요? 그럼 A라는 애는 힘을 안 받아? 아니죠. A 자체적으로 중력도 있지. 그러니 아래로 내려보면 요게 A의 중력이 됩니다. 됐니? 좀 잘 보세요. B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력과 중력이 있었는데 합력이 같아서 알짜 힘이 0인 거 맞지? 그럼 A는요. 자기 자신의 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B가 눌러주는 힘이 있단 말이지 얘가. 그죠? 그러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야? 원래 A의 중력만 떠받쳐주면 됐었죠. 그죠? 원래는 A의 중력만, 무게만큼만 떠받쳐주면 돼요. 원래는. 그런데 아니지. A에 작용하는 힘은 두 종류죠. 그죠? 두 종류. 됐나요? 두 종류. 그런데 얘네 둘의 방향, 화살표의 방향이 같지. 그러니까 중력과 자기력을 합친 힘만큼 눌러주니까 여기 A는 떠받쳐주는 힘이 훨씬 더 커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 자기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걸 찾으면 시험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읽어볼까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과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수평면 동그라미 A 동그라미. 그럼 뒤번째 A 동그라미 수평면 동그라미. 대각선 관계 되니 이게 대각선 관계가 되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럼 니은도 동그라미. 보세요. 디귿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거든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에다가 자기력을 더해야 되지. 훨씬 더 큰 힘으로 들어올려줘야 되죠. 디귿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됐죠?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을 보면 인공위성이 지구를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다. 운동이라고 써있지, 그지? 운동이라고 써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L자힘을 구해라. 또는 저기처럼 방향과 속력을 구해라. 여기 보면 일정한 속력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원운동한다고 써있습니다. 원운동 한다는 얘기는 방향이 변해요라는 뜻이죠. 그러니 원운동하는 애들은 등속, 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얘네 둘은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가속도니, 네, 가속도 맞아요. 속력은 일정하니, 요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속도 일정하니, 이거 틀리죠. 속도라는 단어는 속력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속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정한 속력이니까 동그라미 방향 상관없어. 하지만 속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정하다, 틀려요. 기억은 X. 어때? 얘도 방향 찾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과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같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접선 방향이 이동 방향입니다. 그럼 얘가 돌려면 힘을 어떻게 줘야 돼? 얘 돌려면 안쪽으로 힘 줘야 되죠. 이게 힘의 방향이에요. 가운데서 힘을 줘야 빙글빙글 도는 거죠. 네, 접선 방향,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수직입니다. 기억은 니은은 X.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의 크기와 인공위성이 지구에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지구 동그라미, 인공위성 동그라미. 그럼 두 번째에도 인공위성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 대각선 관계가 되죠.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디귿 동그라미. (5번은)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5번은 그렇게 까다로운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여있는 수레에 용수철 저울을 연결한 후에 저울의 높음이 5N을 유지하면서 수평 방향으로 당겨서 속력을 측정했대요. 그게 가죠. F는 MA를 쓰는 시험 문제거든요. 가는 5N이라고 써있잖아요. 5N 힘 줬더니 질량 얼마짜리가 얼마의 가속도를 갖겠니라는 뜻입니다. 그 가를 보면 0.0, 0.3, 0.1. 자, 질문. 0, 0.3, 0.9. 자, 기억은 얼마일까요? 얼마? 이렇게 보면 수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0.6이 되겠죠. 기억 동그라미. 그럼 가속도는 얼마니? 가속도 구할 때 이거 신경 쓰라 그랬습니다. 가속도를 구할 때 말이에요.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됐나요? 그럼 가의 가속도는 얼마야? 얘는 가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A는
속도의 변화량은 0.3, 0.3, 0.3 맞지, 그지? 0.3씩 변했어요. 몇 초 만에? 0.1초 만에. 여기 0.1초 넣어야 돼요. 됐나요? 그럼 얘는 3m/s 정도가 나오겠네요. 수레의 질량은 얼마니? 여기 3이니까 얘가 5분의 3 정도가 되겠죠. 킬로그램. 이게 3이니까 얘는 3분의 1kg 이렇게 돼. 3분의 5kg. 아니. 수학을 너무 못해. 두 번째, 용수철 저울을 F0를 유지한 채 수평 방향으로 당기고 있대요. 그랬더니 나아가겠죠. 0.5, 1, 1.5. 나는 0.0.5, 1.0, 1.5. 그럼 나는 F0를 줬더니 질량 3분의 5kg짜리가 얼마의 가속도가 생긴 거야? 얘도 똑같죠. 0.5를 0.1로 나눠주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5가 됩니다. 5m/s. 되니? F0는 그럼으로 F0는 얘는 3분의 한 25 정도 되나요? 뉴튼. 5보다 크니? 네. 이건 그냥 알 수 있죠. 계산을 안 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얘가 5뉴턴 줬을 때 가속도가 3이래요. 그럼 얘가 5가 나오려면 가속도가 F0는 5뉴턴보다는 커야 되는 거 맞지? 되게 간단하죠. 앞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하나만 구해봅시다. 다는 어떻게 구하니? 다를 보면 5뉴턴의 힘으로 유지한 채 당기고 있대요. 똑같이 5뉴턴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수레의 질량에 더하기 추의 질량을 한 다음에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 맞죠? 근데 가속도 얼마야? 0.2, 0.4, 0.6이니까 얘는 가속도 A가 2m/s. 그럼 여기다가 2를 때려 넣으면 얘는 2분의 5kg이 나와야 답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레가 3분의 5예요. 추는 얼마여야 더하면 2분의 5가 나오겠니?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분의 5를 때려 넣으면 3분의 10 되지, 그치? 3분의 10 아니잖아요. 그러니 얘네 둘의 질량은 같을 수 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죠. 디귿은 X. 이것도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수레와 추의 질량이 같다면 가속도는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가속도 반만큼 나와야 되죠. 됐나요? 질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는 2분의 1배가 돼야 돼요. 힘이 똑같으니까. 2분의 1배가 아니죠. 얘는 3이고 얘는 2니까 2분의 1배 아닙니다. 그럼 용수철에 작용하는 수레와 추의 질량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때요? 계산을 해도 되고 그냥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앞 페이지에는 계산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6번도 한번 볼까요? 자, 물체가 2개가 겹쳐 있습니다. 물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운동 방정식을 씁시다. 물체가 여러 개가 나오면 운동 방정식을 씁시다.
됐나요? 운동방정식은 구하는 방법이 딱 3개라 그랬어요. 첫 번째,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같아요. 운동방정식은 가속도가 같아요. 두 번째, A의 알짜 힘을 구하세요. B의 알짜 힘을 구하세요. 이게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 작용 반작용 고르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이렇게 3단계만 가지면 시험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다 그랬어요. 항상 운동방정식이 나오면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물체가 앞쪽에 2N, 2M, 뒤쪽에 N, 여기다가 F. 됐죠? 이렇게 기호로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푸세요.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요. 여기다가 2kg, 여기다가 1kg, 여기다가 6N을 줘도 상관이 없죠. 그치?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6N 힘을 주면 2kg과 1kg이 한꺼번에 가속도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 가속도는 얼마야? 2m/s 제곱. 됐니? 그럼 A의 알짜 힘은 얼마니? 2kg이 2m/s 제곱이니까 4N이 되고요. B는 1kg짜리가 알짜 힘을 가졌으니까 2N이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기억 동그라미. A의 알짜 힘과 B의 알짜 힘의 크기는 같다. X.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 틀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거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A 6N 내가 줬지. 그러면 A가 4N을 다 쳐먹는다 그랬어요. 됐나요? 그럼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얼마니? 2N이 남죠. 그러니 여기 보면 A가 B를 미는 힘은 얼마야? 2N이요. 됐니? 그럼 B가 A를 다시 밀어주는 힘은 얼마야? 역시 2N이요. 됐니? 운동방정식 쓸 때는 가해준 힘의 반대쪽 걸 쓰는 게 답이에요. 나는 힘을 A한테 줬어. 아니, B가 답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골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2N은 얼마야? 난 6N이라고 그랬죠, F를. 2N이면 3분의 1N. 어때요? 기울, 숫자가 이게 기호로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풀지 마시고요. 숫자를 넣으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7번 한번 해볼까요? 7번. 7번도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고요. 빗면은 어렵습니다. 빗면이 나왔어. 빗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속도가 같습니다. 빗면이 나오면 무조건 써요. 질량에 상관없이 가속도는 같습니다. A와 B의 가속도는 같아요. 기억은 동그란 X.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어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포인트 단어가 뭔지를 찾아내면 시험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죠. 빗면이 나오면 아, 가속도는 같구나. 그럼 P에서 R까지의 A의 평균 속력은 Q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의 2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됐지? 얘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분리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는데 A는 지금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속도가 되게 빠르겠죠? 0은 아니에요. 그 녀석이 내려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정치했어. 얘가 P점이고요. 얘가 R점이에요. 그럼 P에서 R까지 내려오는 동안 얘는 2B만큼 내려오겠죠. 됐니? 한 번만 더요. B는 여기다가 놔둘 거거든요.
그럼 요 점이 Q점이 되겠죠. 그리고 R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의 거리는 D지. 여기 분리돼요? 요 분리돼?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얘 요만큼 내려오는 거 맞죠? 됐어?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A가 내려와서 R점에 도달하고요. B가 내려와서 R점에 도달해서 이 R점에서 만난 거 맞지? 만나에다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이렇게 만나에다 동그라미를 쳐보면 언제 만나? 시간이 같아요. 얘 P점에서 R점까지 내려온 시간과 Q점에서 R점까지 내려온 시간이 같습니다. 됐니? 그럼 평균 속력이라는 애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쓰는 거 맞죠?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니까 얘는 T의 시간 동안에 ED 내려오는 거고요. A는 B는 T 시간 동안에 D만큼 내려오는 거죠. 이 T가 같아요. 됐나요? 평균 속력은 항상 시간분의 거리라고 구할 건데 얘는 2D 내려왔고 얘는 D만큼 내려왔을 때 평균 속력은 몇 대 몇이니? 그럼 2대 1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지? 어때요? 물리를 하는데 그렇게 막 공식을 어려운 걸 쓰거나 막 계산을 어렵게 하진 않습니다.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만나려면 같은 시간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럼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되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요거 한 번 해볼게. 자동차가 있었어. 정지였대. 부응하고 달렸어. 10m/s가 되었대요. 니네 이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잘 봐. 5초래 가속도 얼마니? 네, 니네 이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2m/s고요. 이동 거리는 얼마니? 25m요. 이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값, 5m/s라는 가운데 값, 요 값이 평균 속력이죠. 얘의 평균 속력은 5m/s.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부응하고 달렸어. 자, 만나려면 시간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빗면이면 가속도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됐니? 이동거리가 몇 배 커져야 된다고? 2배 커져야 된다고. 자, 질문이요. 여기 얼마니? 이게 제일 어렵죠. 그럼 얘도 한번 찍어볼게요. 50m가 되려면 요 가운데 값은 얼마여야 돼? 10m/s여야 되지. 그죠? 그럼 10이에요. 양쪽은 얼마면 되니? 가운데가 10이야. 그럼 얘가 5, 얘가 15면 차이 값은 15로 나누면 2 됐죠. 얘가 5m/s고요. 얘가 15m/s면 요 값이 다 맞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 평균 속력은 얼마라고? 10m/s.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이게 B라면 얘가 A죠. 그죠? 이 문제를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라고? 아, 빗면은 가속도가 같구나. 만났다면 시간이 같구나. 그럼 여기에 가속도를 똑같이 놔두고 시간도 똑같이 놔두면 숫자 써넣기지. 얘는 10V고요. 얘는 15V가 되겠네요. 디귿은 X. 됐나요? 아, 이런 거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막 써주는 거예요. 속력, 속도, 가속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 좀 쉬워집니다. 8번도 한번 할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와 B가 각각 VA와 VE로 BB로 운동하고 있대요. 충돌이란 단어가 나왔죠? 충돌이란 단어가 나오면 운동량을 씁니다. 이 운동량 보전 법칙을 쓰시면 되죠. 자, 이런 문제도 풀 때 말이죠. 이렇게 있었는데 A라는 애가 2m짜리가 VA로 오고 있었고요. B라는 애가 M짜리가 VB로 가고 있었대요. 3M이네요. 3M. 충돌을 했더니 이게 가고요. 나가. 충돌을 했더니 A라는 애는 이쪽으로 2분의 1 VA가 됐고요. 2M짜리가. 요 녀석은 3M짜리가 2VB가 됐습니다. 얘는 B죠. VB분의 VA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되니?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충돌을 하면 충돌을 기준으로 이퀄 친다 그랬습니다. 되니? 그럼 얘예요. 2의 m의 VA 더하기 3의 m의 VB. 요 녀석은 2의 m의 곱하기 2분의 1 VA 더하기 얘는 3m의 곱하기 2 VB 이렇게 쓰죠. 그럼 얘랑은 약분돼서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넘기면 얼마예요? MA의 VB만 남죠. 그치? 이쪽은 넘기면 얼마야? 2VB가 남습니다. 그럼 M자도 약분 칠 수 있죠. 계산돼요? 계산이 맞아? 자, 계산 다시 해볼게. 요 녀석이 약분 치면 얘는 MVA니까 넘기면 MVA 남겠네. 여기는 MVA가 남죠. 좀 계산 잘 됐어? 자, 얘요. 3MVB 3M2VB 얘 넘기면 얼마니? 3MVB가 남죠. 그죠? 됐어요?
여기서 이 3m이랑 이 3m을 약분 치면 안 돼. 됐니? 그럼 이제는 M자가 약분이 되겠죠. VA와 VB는 3 차이예요. 3배 차이예요. B분의 A는 얼마니? B가 1이라면 A가 3이 될 테니까 B분의 A는 3 되겠네요. 어때요? 요거 한 줄만 이렇게 쓰면 이게 거의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됩니다. 운동량 보정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10번까지는 이렇게 무리 없이 쭉쭉쭉 올 수 있어야 돼요. 자, 9번도 한번 볼까요? 빗면의 실로 나란하게 나와 있대요. 뉴턴이라고 나와.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하라고? 화살표를 치라고. 힘은 화살표로 문제를 풉니다. 야, 이런 거 잘 익혀주세요. 아, 힘 나왔어. 그럼 화살표를 칩니다. 첫 번째, 물체가 A가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B가 있대. 그럼 만약에 A와 B가 저렇게만 딱 연결돼 있으면 얘는 아래로 내려오게 기어 올라가거나 서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이 저울이 얘를 막아주고 있는 거야. 되니? 그럼 정지하고 있대요. A도 정지, B도 정지. 정지하면 합력은 0. 됐나요? 그럼 정지하면 합력은 0. 잘 봐. 여기에 보면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2N이고 얘는 2kg이래요. 그리고 저울에는 2N이라는 값이 나왔대. 됐니? 그럼 이 자료로는 합력이 0이구나. 알짜니 0이구나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더 주는 거야. 옆에 자료가 하나 더 나오죠. 이 두 개를 연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A라는 애가 있었는데 줄이 끊어졌더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얼마로? 4m/s 제곱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 A가 받은 힘은 얼마란 얘기야? 아래 방향으로 8N의 힘을 받았죠. A는. 되니? 요거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줄이 없으면 얘는 아래로 8N의 힘을 받아요. 그럼 앞쪽으로 다시 가서 얘가 아래 방향으로 8N이 가고 있었는데 지금 줄이 당겨주고 있죠. 얼마로 당겨야 정지할 수 있어? 8N으로 당겨야 정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를 치면 화살표가 완성되면 시험지 끝이거든요. 화살표를 완성시키세요. 그럼 한 번 더요. B에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 아니겠니? 실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8N이니까. 됐어? 그럼 8N이래요. 8N. 그런데 저울에는 2N이 나가고 있지. 그러면 얘는 원래 아래 방향으로는 얼마란 뜻이야? 10N이라는 얘기지. 왜? 이쪽 방향으로 다시 또 2N 들어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걸. 힘이 나오면 화살표를 그리세요. 힘이 나오면 화살표를 체크합니다. 되니?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완성되잖아. 시험제 끝이에요. 가에서 가 물어보는 거 맞죠? 가에서 실 A에 작용하는 힘은 8N이니 네, 실의 장력은 무조건 8N입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가에서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보세요. 한국말로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니? 10N.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니? 10N이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얘는 가를 물어보고 있죠. 가에서는 이 저울의 눈금이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에다가
2N이라고 쓰는 거. 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죠. 중력은 이 물체의 B의 무게. 이게 10N이 되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죠. 니은은 X. 동그라미 쳐면 안 돼요. X입니다. 나에서 저울에 측정된 크기는, 여기 저울에는 이 B만 딱 올려져 있는 거 맞죠? B의 무게가 얼마였어? 10N. B의 무게는 그냥 10N. 디귿 동그라미가 되겠죠. (10번도) 똑같은 시험 문제네요. 10번이 뭐라고 써있냐면 충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충돌이란 단어가 나오면 운동량, 충격량을 씁니다. 여기엔 힘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쓰세요. 그럼 하나만요. 충격량이라는 애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인데, 이 녀석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A의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용수철에 매달려 있으니까 첫 번째 단어요. A와 B의 충격량은 같아요. 양쪽 밀면 충격량은 같습니다. 같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같아야 되지. 그치? 그럼 써볼까요? 얘는 MA에다가 얘는 MB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쓸 건데, A의 속도는 V0에서 V까지 변했어요. 얘는 2V0 변하는 거 맞지? B는 2V0에서 마이너스 2V0까지 변했습니다. 변화량을 봤으면 4V0 맞죠? 그러니 V0를 이렇게 약분을 치면 MA는 ENB 이렇게 나옵니다. MA가 커야 되죠. 2배 크거든요. 그럼 시간은 누가 크니, 힘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충격량이 같죠? 그럼 요 녀석의 FA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할 거예요. A의 시간은 점점점점점 시간이죠. 점점점점. 얘는 시간이 짧아요. FB에다가 얘는 시간이 더 뒤에 가서 점점점 찍혀 있는 거 맞지? 깁니다. 그럼 얘를 이퀄을 쳐보면 누가 커야 돼? FA가 커야 되죠. 그죠?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시험 문제예요. 충돌이 나오면 두 가지 유형, 운동량, 충격량을 쓸 것이냐, 운동량 보전 법칙을 쓸 것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1번도) 한번 해볼까요? 그림가는 시간 t0일 때 수평면에서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가, F는 MA를 쓰세요. 힘 나와 있고요. 속력이 나와 있어요. 얘는 문제를 풀 때 되게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얘요. F는 MA를 쓸 거니
아니면 운동량, 충격량을 쓸 거니, 아니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거니 아무거나 푸셔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 봐. 잘 보세요.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에다가 힘 F를 줬대. 그리고 얘는 지금 3m/s로 움직이고 있었대. 얘는 A인데 2kg이래. 그런 다음에 옆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힘이래요. 그럼 이렇게 가서 2N으로 요만큼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서 1초가 됐죠. 이만큼 올라와서 3초가 됐을 때 얘는 5N이래요. 됐지? 자,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아, 힘이랑 속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힘, 속력, 질량 다 나왔네. 그럼 F는 MA를 풀든가 운동량, 충격량을 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F는 MA를 쓸 땐 말이야, 요 일정한 구간을 쓸 수 있어요. 됐나요? 하지만 변하는 구간을 쓸 수 없습니다. 힘이 변하면 F는 MA를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됐니? 요걸 언제만 쓰는 거야? 힘이 일정할 때만 쓰는 거예요. F는 MA는. 됐어? 그래서 얘 문제를 보고 F는 MA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든 풀리기는 해요. 하지만 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얘, 힘이 변하고 있어. 힘이 변하면 운동량, 충격량을 쓰시면 돼요. 되니? 이쪽은 계산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쪽은 되게 쉽습니다. 왜? Y축에 동그라미 쳐서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요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되니? 그럼 문제를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이 문제가 되게 쉬운 시험 문제로 변하거든요. 물체가 있었는데 얘 2kg이야. 처음에 속력은 3m/s였어. 여기에다 충격을 가해주면 이 물체는 속도가 변할 거란 말이죠.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이런 시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 충격량에다가 면적만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문제 되게 쉬워지잖아요. 요 면적은 얼마야? 2요. 요 면적은 얼마니? 4요.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야? 2분의 3인가요? 됐어?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돼요? 2분의 3에다 2분의 8 더하면 2분의 11. (6) 더하기 2분의 3이 얼마라고? 2분의 15. 그럼 2분의 15. 충격량은 2분의 15 뉴턴세크를 줬는데 나중 운동량은 얼마니? 2kg짜리가 V로 움직일 거고요. 처음 운동량은 얼마니? 2kg짜리가 3m/s를 가지겠죠. 그래서 V는 얼마예요? V를 구하면 되죠. 얼마?
뭐 잘못됐는지 안 보여? 계산을 할 때 줄줄 따라오면 안 된단 말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안 보이니? 자, 요 삼각형의 면적 얼마야? 삼각형의 면적. 그래요. 그래요. 삼각형의 면적은 3이란 말이죠. 됐니? 그럼 여기 지워볼까?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3, 4, 2 더하면 얼마야? 9점. 된다요. 봐, 우리는 삼각형의 면적을 못 구하니까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되니? 그럼 뭐 V는 6 넘기면 15 되겠네요. 2분의 15. 삼각형의 면적을 잘 구하셔야 됩니다. 물리는데 이런 거 풀다 보면 재밌지 않니? 12번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시험 문제 또 나왔죠?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는. 아, 면적이 충격량이구나. 요거 하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6mv래요. 자, 속력 V로 등속도하는 물체가 A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 구간 P를 지나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었대요. 그럼 나는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6mv이고 A와 B의 질량은 m, 3m. 해볼까요? A가 있었는데 얘 V로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구간 P를 지났어. 여기가 구간 P죠. 여기에 정지해 있었어. B가 정지하고 있었는데, 자, 상황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충돌을 하겠죠. A가 와서. 그러면 A와 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인대요. 얘는 질량이 m이고 얘는 3m이랍니다. 됐나요? 어때요? 이 6mv라는 값이 결과값이거든요. 결과값. 그럼 결과값을 가지고 앞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시험지 유형이래요. 자, 해볼게요. 그럼 A가 B한테 준 충격량은 6mv래요. 됐니? 그럼 A가 B한테 줬으니까 B가 A한테 준 충격량은 마이너스 6mv가 나와야 됩니다.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요. 그럼 해볼까요? 요걸 다른 말로 표시하면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쓰는 거예요. A가 B한테 준 충격량이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이 되겠죠.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요. 그럼 B는 3m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는데. 됐어요? B만 딱 가지면 3m 얼마로 달리고 있어야 돼? 정지하고 있는 애가 요 한 줄이 시험 문제를 맞추게 해준다고요. 그럼 얘는 2V라고 쓸 수 있지.
됐나요? 됐어요? 그럼 얘 EV니까 요 녀석의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6MV, 얘도 6MV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퀄 짓고 쓸 수 있겠니? A는 처음에 나중에 얼마가 됐어? M 곱하기 2V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얼마여야 되니? 마이너스 6MV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8MV라고 쓸 수 있지. 됐나요? 그럼 얘 이렇게 빼면 2MV에서 8MV를 빼면 마이너스 8MV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6MV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 요 A라는 애는 여기서 8V의 속력으로 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 V였지. 그지? 그럼 요 구간 P를 통과하는 동안에 속력은 빨라지고 있죠. 처음에 V였는데 8V가 돼야 6MV에 충격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A가 와서 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A가 여기 구간 P를 통과한 다음에 와서 B에 충돌할 거야. 충돌을 했는데 요거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때 A가 B한테 준 충격량이 6MV래요. 그럼 A가 B한테 준 충격량이 6MV라면 B가 A한테 준 충격량은 마이너스 6MV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위에 파트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갖고 문제를 풉니다.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쓰는 거 맞죠? 됐나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 얼마였는데 처음에 얼마를 빼주는 거 맞죠? 처음에는 B를 정지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얼마가 된 거야? 6MV가 되려면 이 값이 6MV여야 되니까 요 X값은 2V가 된 거 맞죠? 그럼 A도 2V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A의 나중 운동량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A의 처음 운동량은 얼마여야 마이너스 6MV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8MV예요. 그럼 요 녀석이 충돌하기 바로 전에는 8MV의 속력을 가져야 8V의 속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얼마였어? V였어요. 걔가 8V가 되려면 여기 구간 P를 지나는 동안에 속력이 빨라져야 되죠. 됐나요? 얼만큼 충격을 받으면 돼? 얘는 MV고요. 얘는 8MV예요. MV와 8MV 차이가 나니까 7MV의 충격을 받아주면 되죠.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계산할 게 좀 많아지지, 그치? 한 줄로 안 되잖아요. (13번도) 한번 볼까요? 용수철 나오네요. 용수철은 잘 정리해 줍니다. 용수철 잘 정리하세요. 용수철 나오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다. 얘는 2분의 1 kx 제곱 됐나요? 한 번만 해볼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M자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L이죠.
그 가운데가 Q점이에요. 여기까지가 R인데 요만큼이 또 R 되겠죠. L이네요. L. 그럼 꼭대기점에 도달했을 때가 P점이고요. 바닥면에 있을 때가 R점이래요. 질량은 M이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처음에 이것도 한 번요. 처음에 P에다가 놔둔 거 맞죠? 그리고 놨더니 Q점을 지나고 R점을 지나요. 자, R점까지 내려온 거지. 그랬더니 P, Q점을 지나 R에서 속력이 0인 거. 여기가 속력이 0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도 속력은 0이죠. 됐어요? 그럼 Q점을 지날 때 속력은 가장 빨라요. 자, 용수철 지날 때 포인트 단어를 적어줄게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속력이 가장 빠를 때를 우린 원점이라고 하고 가장 느릴 때를 양쪽 끝이라고 표시해요. 되니? 써볼까요? 요거 꼭 정리해주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양쪽 끝 지점이 있고요. 원점인 지점이 있어요. 요거 반드시 정리하세요. 용수철은 이거 갖고 문제 다 풀어요. 양쪽 끝과 원점. 자, 첫 번째요. 누가 빠르다고? 양쪽 끝 지점에 있을 때는 속력이 0이죠. 원점을 지날 때 속력은 최대값이 됩니다. 됐니? 자, 속력이 0, 속력이 최대니까 양쪽 끝 지점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원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이 됩니다. 됐니? 한 번만 더요. 원점이라는 얘기는 용수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원점이라는 얘기는 용수철이 딱 그 사이즈라는 얘기죠. 원점을 지날 때 늘어난 길이가 0입니다. 그럼 양쪽 끝에 있을 때 늘어난 길이나 압축된 길이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 X값이 0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0입니다. 원점에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값이 되겠죠.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 맞습니다. 자, 잘 봐. 요게 용수철이 옆에 있을 때거든요. 이 세로로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야 돼요. 중력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조금 이따 한번 볼까요? 자, 기억 한번 보세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여긴 Q고요. R이죠. 어때요? Q는 원점이고요. R은 양쪽 끝이에요. 제일 많이 늘어날 거 맞지? 양쪽 끝 지점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죠. 이해됐어요? 기억 동그라미.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여기 R점이 양쪽 끝 지점이고
Q점이 원점인 지점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크구나.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이것도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자,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와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얘도 양쪽 끝 맞죠? 그럼 P점에 있을 때와 R점에 있을 때 또는 P점에 있을 때와 Q점에 있을 때를 물어볼 거야. 잘 보세요. 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보는 건데 누굴 물어보고 있어? P점과 Q점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역시 P점은 양쪽 끝이고 Q점은 원점이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누가 커야 돼? P점이 크죠. 됐어요? 거기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합은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P점과 Q점 중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누가 크다고? Q점이 크죠? 아니죠. P점이 크죠. 됐나요? 얘 두 개를 더한 값을 비교할 건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점과 Q점 중에 P점이 커요. 얘가 양쪽 끝이고요. 얘가 원점이니까 위에 있는 내용 맞지? 그지?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누가 크니? 얘는 높이 있는 거 맞지? 높이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크죠? 얘가 높아요. 얘 낮아요. 됐니? 그럼 당연히 더한 값은 더 커지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표시를 한번 해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밑줄 긋고 쓰세요. 높이 이렇게 쓰는 거야. 높이. 높이는 P가 큰 거 맞죠?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양쪽 끝점이 크니까 P가 커요. 니은도 동일합니다. 됐니? 그럼 마지막 단어 한번 볼까? 마지막 단어 하나. 이렇게 지우고 나면 여기가 Q점이고요. 원점. 여기가 R점이에요. 양끝. 그럼 용수철이 L만큼 늘어났지. 그지? 누구 때문에? 이 녀석이 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럼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써달라는 거예요. 얘 mg에 h만큼 내려와야 되죠. l만큼 내려왔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 값을 쓰고 x제곱을 써야 되는데 l이니까 l제곱 쓰는 거 맞죠. 근데 그럼 틀려요. 틀려요. 원래 용수철은 어느 점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P점까지 내려온 거죠. 되니? 물체를
매달면 용수철이 늘어날 건데 어디까지 늘어나? R점까지 늘어나죠. 됐나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쓸 때는 뭘 쓰는 거라고? 높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높이 차가 얼마 내려온 거야? 2L만큼. 됐어? 그럼 선생아 여기가 2L이면 얘도 2L 아니니? 아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이 L은 늘어난 길이 중에 진동하고 있는 길이의 절반이에요. 다시 용수철은 한쪽으로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진동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늘어난 길이는 얼마야? 0을 기준으로 늘어난 길이고요. 0을 기준으로 압축된 길이에요. 늘어난 길이와 압축된 길이는 같아. 그 중에 여기다가는 늘어난 길이만 집어넣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다시요. 용수철이 요만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늘어났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L이래. 됐나요? 그러면 높이 차는 얼마야? 2L. 그런데 용수철이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지? 여기는 압축된 길이고요. 여긴 늘어난 길입니다. 이 길이는 같거든요. 그럼 용수철 저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넣을 때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거 진짜 어렵죠. 그러니 이런 문제 하나 틀리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1등급 것이 47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해서 틀린 애들 되게 많겠지. 꼭 적어주세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는 높이를 넣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는 뭘 넣는 거야? 진동폭의 절반 값을 넣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고요. 여기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mg l만큼 늘어났어. 2분의 1 k에 l 제곱만큼 늘어났어. 됐니? 여기는 2L만큼 움직였어. 얘는 2L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문제를 풉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 꼭 적어주세요. 꼭 적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쉽습니다. 왜 에너지를 쓸 거거든요. 자, 14번도 한번 볼까요? 그림 가는 사람이 제기를 찾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제기가 V의 속력을 V 동그라미요. 0.8V 동그라미요.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14번의 포인트는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에너지란 단어가 나오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뭐가 나올 때 쓰는 거야? 속력이 나오거나 높이가 나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씁니다. 됐나요?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 잘 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아무 데나 쓰지 않아요. 괄호치고 단.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있어야 돼. 단. 저항이나 마찰은 무시한다.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됐나요? 이 문제에 보면 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단이 없어. 보이니? 이 단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항상 감소해요. 디귿 무조건 동그라미야. 되니? 그냥 보고 나중에 함정에 빠지면 이런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할 때에만 보존돼요. 디귿 X Q점은 정지하고 내려오는 거죠. 정지하는 순간이니까 알짜이는 0이요. 기억 동그라미. 맞아. Q점에서 알짜이는 0이니 아니요. 요것도 꼭 하나 보세요. 물체가 있었어 올라갔대. 물체가 있었어 내려온대.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죠. 얘가 최고점이에요. 최고점이란 단어는 뭐만 쓸 수 있어? 속력이 0입니다. 속력이 0. 그러면 여기에 알짜인 합력이 알짜인이 0이니? 아니요. 됐나요? 얘 아래 방향으로 계속 중력을 받고 있는 거죠.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 거죠. 꼭대기점에 도달해도 중력은 존재합니다. 꼭대기점에 있어도 중력은 존재해요. 중력이 없어지는 순간은 없어. 기억은 보자마자 X. 그럼 P에서 Q까지 올라가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니? 보세요. 높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죠. 맞아? 증가하는 거 맞죠? 니은 동그라미. 기억 X, 니은 동그라미 2번 정답 안 된다고. 단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디귿은 무조건 동그라미. 됐나요? 니은 디귿 4번을 정답으로 쳐보셔야 됩니다. (15번도)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로 연결된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빗면 나왔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와 있어요. 에너지의 변화량. 이거 풀 때 잘 나와? 에너지의 변화량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꼭 별표를 치세요. 여기처럼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오면 하나만요. 감소한 양과 증가량은 같아야 돼요. 감소량과 증가량은 같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A라는 애가 있었어. 연결돼서 B에 매달려 있대. 자, A는 올라가면서 속력이 증가하죠. 됐죠? 그럼 B도 내려오면서 속력은 증가할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A는 올라갔으니까 높이도 증가하죠. B는 내려왔으니까 높이가 감소해요. 한국말로 이렇게만 쓰면 되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진짜 어렵다고 하는 에너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비교만 하면 돼요. 빨라졌어? 당연히. 얘 빨라졌어? 당연히. 얘는 높이가 높아졌어? 당연히. 얘는 낮아졌어. 그럼 속력 옆에다 쓰는 거죠. 운동 에너지 증가. 속력 옆에다 씁니다. 운동 에너지 증가. 높이에다 쓰는 거죠. 높이에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됐니? 그럼 이 문제에서 감소량과 증가량은 같아야 되는데 감소량 얘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나머지 증가량 3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다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더하기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 푸는 방법입니다. 그럼 박스 한번 해볼까요? 박스에 A와 B가 있었대. 얘 운동 에너지가 있었대. 얘 10줄, 얘도 10줄. 여기다가 쓸 수 있으면 돼요. 요거 증가, 요것도 증가. 되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 그럼 포텐셜 에너지도 한번 해볼까요?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10줄이래. 그럼 요 녀석 증가해야 되지. 그럼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요게 기억이에요. 요거 감소해야 되거든요. 되니? 그럼 이거 보자마자 감소하면 30줄이 되겠죠. 물어보겠죠? 30줄. 디귿 동그라미.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증가량과 감소량을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맞니?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단 말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죠. 두 개가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 보세요. A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해요. 역학적 에너지는 둘 다 증가한단 말이죠. 기억은 X 이런 단어 꼭 쓰세요. 질량은 A와 B가 같니? 네. 30줄이니? 네. 되게 쉽죠? 16번도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 나왔습니다. 에너지. 속력과 높이가 나오면 뭐 쓰라고? 저기 역학적 에너지 쓰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라고. 단이란 단어 써있니? 네. 그죠? 단 써있는 거 보이지? 써있으니까 이거 씁니다. 그럼 가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할 건데 나에서 운동 에너지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할 건데 자, 한번 써볼게요. 요 녀석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처음에 9의 제곱이었죠. 그치?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니? 2kg짜리가 중력과 속도 10으로 움직이고요. 지금 2m 높이에 있어요.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이 쳐지니까 99, 81 정도가 될 거고요. 얘를 곱하면 40 맞아요? 그럼 40에다 81 더하면 얼마니? 121? 그래서 자 그런데 이쪽 녀석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 녀석을 보면 2분의 1 곱하기 2kg짜리가 3m/s가 됐고요.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똑같죠? 2kg짜리가 10 곱하기 2m 지점에 있답니다. 이 길이는 얼마니? 49 9
됐나요? 어때? 속력이 느려졌죠? 그죠? 속력이 느려졌어. 에너지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그럼 빼면 얼마야? 121에서 49 빼면 얼마냐? 72 줄이 손실됐죠. 됐어요? 그럼 72줄이 없어졌어. 여기까지만 구하면 시험자 완성될 만한데 우리는 뭘 구하래? 충격량을 구하래요. 충격량을 구하래.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와서 벽에 충돌할 거야. 되니? 요거 잘 봐. 여기에 물체가 있었는데 처음에 구로 움직였죠. 이만큼 2m 올라왔잖아요. 그치?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겠지? 되니? 그럼 벽에 충돌한 다음에 다시 공이 튀어나오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앞쪽을 지워볼게요. 자, 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되니? 요거 잘 보세요. 2kg짜리 공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벽에 충돌한 후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2kg짜리 애가. 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에 10m/s였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m/s래. 예를 들어서 충격량은 얼마니? 자, 이렇게 되면 이 충격량은 얼마야? 충격량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그랬어요. 됐지? 나중에서 처음 빼면 이게 나중이죠. 이게 처음이지. 그럼 나중은 10이요. 처음은 20이요. 얘 마이너스 10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이 뭐라고? 방향이요. 이게 왜 17, 18, 16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이냐? 방향을 쓰지 않으면 틀리거든요.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지워서 마이너스인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20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에 뉴턴 세크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됐나요? 자, 요걸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얘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9m/s로 움직이고 있었지, 그지? 되니? 요 녀석이 요만큼 내려와서 여기에 도달하는 속력은 얼마니? V. 요걸 빨리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들어오고 있는 애의 속력을 구하는 거죠. 요만큼이 얘예요. 그러면 운동량 보전 법칙을 써서 운동 에너지 보전 법칙을 써서 121줄의 에너지를 처음에 갖고 있었는데 얘가 전부 다 내려오면 121줄의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죠. 121줄에. 근데 바닥에 있는 애는 운동 에너지만을 가진다 그랬지. 2분의 1의 질량은 2kg에 V 제곱을 가지겠죠. V값 얼마니? 그래서 121이야. 제곱수니까요. 됐어요? 그럼 V값 얼마야? 11 나오겠네. 얘 지금 11m/s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럼 충돌한 다음에 49가 나왔지. 얘도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 되는 건데 얘는 충돌하고 튀어나온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왜 49겠니? 제곱수니까요.
그럼 맞고 튀어나왔을 때는 얼마여야 돼? 7이요. 튀어나왔을 때 7m/s로 움직여요. 요거 이해됐나요? 어때?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움직여서 요 녀석이 됐을 때의 속력은 얼마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얘가 얼마의 속력으로 튀어나오면 여기에 도착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너무나 쉬운 개념이어서 값을 구하는 데만 사용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의 포인트는 뭐야? 값을 구했어. 너 여기 11이고 여기가 7이야. 아직 안 끝난 거죠. 뭘 안 쓰면 틀린다고? 방향을 안 쓰면 틀린다고. 고등학교 2학년은 방향을 물어보는 시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22에다 14 더하면 얼마예요? 22에 14 더하면 얼마예요? 네, 36번 정답. 됐나요?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역학을 하고 있으니까 20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20번 한번 볼까요? 20번이니까 막 끝판왕 같지, 그치?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A가 마찰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에 마찰에 의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E제곱. 이것도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A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에 손실된 에너지가 있답니다. E제곱.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E제곱.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4E제곱. 얘는 MA, 얘는 MB. 이렇게 두고요. MA분의 MB는 얼마나? 자, MA분의 MB는 얼마나? 시험지 이래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럼 숨어있는 걸 찾으세요. 숨어있는 걸 찾으세요. 숨어있는 걸 찾아. 그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시험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봐. 잘 봐. 물체가 있었는데 여기 문제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요 녀석이요.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지, 그지? 그지? 요 녀석도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지, 그지? 되니? 됐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요 중간에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이해됐어요?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같지 않겠니? 그런데 여기 마찰이 있대.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가 생기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어. 여기에 역학제가 80이래. 그럼 손실돼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2요. 되게 쉽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쓸 수 있겠니? 이 손실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입니다. 됐어요? 자, 써볼게. 손실된 에너지는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에요.
됐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손실이 되지 않으면 100으로 내려와서 보존되는 거 맞지? 그런데 손실에서 하락을 버리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손실된 양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같은 거 맞지? 당연히. 이해되니? 자, 그럼 써볼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이만큼이래. 그럼 질문. 여기서 포인트 단어가 뭐야? 이 녀석이요.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해요, 감소해요? 변함이 없죠. 얘는 변함이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얘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얼마 증가해? 만약에 여기 질량이 두 개가 똑같다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모른다. 됐어요? 자, 항상 어떻게 쓴다고? 역학적 에너지를 따집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항상 따지는 거죠. 그래서 증가량, 감소량을 표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유형의 시험 문제예요. 됐니? 써볼까요? 자, 손실된 에너지가 있었어.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 감소해야 돼. 그럼 여기 감소량이 있고요, 증가량이 있고 증가량이 있죠. 그럼 이 세 개 값 중에 누가 제일 커? 감소량이 크지. 됐니? 그럼 써볼게요. 손실된 에너지는 E0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해야 돼요. 그치?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됩니다.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야 돼요. 자, 감소량만을 따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감소량만을 따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100 감소했대, 20 증가했대, 20 증가했대. 증가량 총합은 얼마야? 40이죠. 감소량은 100이죠. 그럼 감소량만을 따지려면 어떻게 따지는 거야? 다 더하면 되지. 그럼 실제 감소량이 나오지 않겠냐? 더하면 돼. 요 소설을 쓸 수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다시 한번요. A를 봤는데 A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있고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없어요. B는 내려올 건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량이 있죠. 됐어요? 그럼 증가량 2제로라고 문제에 써있고 감소량 420라고 써있어요. 변함없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요. 얘 증가량이 필요하죠. 요걸 찾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니네들도 요 녀석을 찾으세요. 됐니? 그렇게 써놓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으니까 감소할 건데 손실된 에너지만큼 감소하겠네. 그래서 손실된 에너지와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같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얘는 E0라 그랬습니다. 그럼 감소량 얼마라고? 420고요. 더하기 증가량 얼마라고? 1. E0라 그랬어요. 더하기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얼마요? 모르겠는데 아직.
얘 손실 에너지고요. 얘는 감소량, 얘는 증가량, 얘도 증가량. 그럼 X값은 갑자기 막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치? 갑자기. 어떻게 마이너스 값의 감소량을 가질 수 있고 됐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20번이에요. 내용은 되게 쉽거든요.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렵지. 그치? 갑자기 막 어려워졌죠. 자, 이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 소설은 다 썼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겠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겠어. 그런데 계산을 하니까 안 나와. 젠장, 왜 안 나오는 것이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 그냥 한번 써볼게. A라는 애가 있었어. 100J이래. 뭐가? 운동에너지. 100J 증가할 때. 여기서 손실될 건데. 내려올 거야. 그럼 여기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배가 되겠죠. 400J. 됐어요? 숫자를 단단하게 넣을게요. 손실될 에너지도 이제로고 운동 에너지도 이제로니까 100J이 손실됐대. 됐니?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는 몇 J일까요?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거만 찾으면 실험제 끝나거든요. 자, 설명해 줄게. 요거만 찾아보세요. 잘 보세요. B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400J이 감소했지.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감소한 에너지만큼 얘를 증가시켜 주는 거 맞지? 그리고 얘도 증가시켜 주는 거 맞지? 됐나요? B가 있었는데 B가 400원이 없어진 거야. 됐나요? 이거 잘 보세요. B가 있었는데 사람이 400원이 없어졌어요. 됐니? 그래서 어디에 갔나 찾아봤더니 A한테 100원을 줬어. 됐니? 그리고 자기가 뭘 사 먹었어. 됐니? 그리고 길바닥에다가 흘렸어. 됐어요? 자, 요거만 찾으면 돼요. 잘 봐. B가 400J이 감소했지. 됐어요? 근데 그 400J 중에 100J를 A한테 줬어. 됐니?
100줄은 손실됐어요. 어딘가에 흘렸어. 잃어버렸어. 됐어? 그러면 나 얼마 사 먹어야 400원이 다 없어지겠니? 200원어치 사 먹은 거죠. 이해됐어요? 200원어치 사 먹은 거라고. 이 물리의 개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400원을 썼는데 집에 와보니까 400원이 없어. 근데 나 200원어치밖에 안 사 먹었거든? 봤더니 100원은 흘려서 잊어버렸고 손실됐고 100원은 A한테 줬어. 됐니? 이 문제가 이런 개념인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이게 물리를 잘하는 센스라는 거거든. 얘를 고지고대로 이렇게 막 공식처럼 푸는 건 나중에 고3에 가서 하셔도 돼요. 근데 물리를 볼 때 이런 능력치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됐니? 자, 그럼 시험제는 다 끝난 겁니다. 얘가 100줄의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얘는 200줄의 에너지가 증가했대요. 자, 질문. A와 B는 속력이 어때? 같아요. 속력이 같아요. 속력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2배지. 질량이 2배 크니까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20번이에요. 가장 어렵다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에 가장 어렵다는 모의고사의 20번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나 400줄 있었는데 100줄 A한테 줬어. 100줄은 손실됐어. 그럼 나 얼마 썼지? 200줄.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얘 100줄, 얘 200줄. 속력은 같아? 질량이 2배 커. B의 질량이 2배 커요. 2요. 그냥 끝인 거예요. 시험지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내가 니네 선행할 때 공식은 많이 외우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죠. 공식을 써먹는 개념은 많이 없어요. 단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개념을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험 문제를 풀어줄 때 그냥 막 풀어주지 않아요. 이 시험 문제는 무슨 시험 문제니? 무엇을 사용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시험 문제는 무슨 시험 문제니? 뭐뭐가 나와 있으니 뭐만 하면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물리 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선행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노트 정리가 있다면 그 노트 정리를 꼭 가지고 계세요. 2학년이 됐을 때 이렇게 적혀져 있는 팁들을 잘 외워주셔서 실제로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을 배울 때 그 팁을 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 팁을 써야지. 이런 것들이 좀 완성되면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물리원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복습도 잘 해주시고. 됐나요? 영상은 걸려 있어요. 링크를 안 걸어주면 못 보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링크를 안 걸어주면 왜 동영상을 안 보내나요?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비슷한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링크를 안 걸어줘도 예전에 걸어준 링크가 있잖아. 그럼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 되지 않니? 새로운 영상을 보면 되지 않니? 꼭 그걸 이거야 라고 걸어줘야 돼? 야, 그 유튜브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 그지? 나중에 화학원을 선행을 하게 되면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화학 과목도 올라와 있거든요. 필요한 거 다 들으세요. 됐나요? 네, 유튜브 올리잖아요. 댓글이 거의 없거든요. 댓글이 딱 3개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댓글을 단 애가 되게 긴 문장을 단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선생님 강의를 보고 있어요. 이런 강의를 공짜로 보게 돼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때문에 화학을 뭐 잘하게 해줬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달려있는 거야. 걔는 내가 링크를 보내준 적도 없지. 학원 안 다니니까. 근데 여기 다니던 애가 친구한테 권유를 해준 거야. 그래서 보게 됐겠지? 그럼 그 녀석은 링크를 안 걸어줘도 뒤적뒤적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본단 말이죠. 니네들도 그렇게 하세요. 물리 선생도 링크 있고요. 화학 선생, 생물 선생 다 있거든요. 그러니 걸어준 건 말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채널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 들으세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상관이 없어. 내가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듣는 것도 꽤 괜찮은 공부법입니다. 됐어요? 할 수 있겠니? 자, 20회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